소리꾼들의 목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소리꾼과 서양 성악가의 성대 구조를 비교해보자.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성대 사이엔 큰 차이가 있다. 이 사진은 일반적으로 정상 성인의 성대 사진입니다. 특히 이제 서양 음악 하시는 분들은 모두 이게 정상 성대 모양을 가지기 때문에 정상 성인과 서양 음악 하시는 분의 성대 모양은 거의 다 정상 소견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에서와 같이 성대는 이 양쪽 성대 막이 아주 깨끗하게 흠이 없이 깨끗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고속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정상인의 성대 모습이다. 완벽한 좌우 대칭과 깨끗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소리꾼의 성대는 양쪽 성대 근육이 비대칭일 뿐 아니라 사이도 심하게 벌어져 있다. 성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닫혀가는 과정입니다. 쭉 닫혀가는 과정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이 비어있는 것은 양쪽에서 튀어나온 이런 물집이라든가 결절 때문에 요 양쪽 부위가 완전히 닫히질 않습니다. 닫히질 않기 때문에 이런 사이에서 소리가 새게 됩니다. 이 소리가 새는 소리를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쉰 소리, 목소리가 쉬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판소리 하시는, 한국 음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은 쉰소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타금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표현을 합니다. 타금은 일반적인 용어로는 쉰소리. 이처럼 성대를 변화시켜 쉰 소리와 탁한 소리를 얻기 위해 소리꾼들은 피나는 훈련을 거듭한다. 그런데 변화된 성대라 하더라도 그대로 두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 버린다. 따라서 끊임없이 성대에 무리를 줘서 결국은 병적인 상태가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국내 명창들의 다양한 성대 모습들이다. 이런 모든 성대 모양은 개인적으로 다르지만은 의학적으로는 이분들이 전부 다 훈련에 의해서 성대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병적으로는 보지 않고 한국 음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정상적인 현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성대의 모습만큼이나 국내 명창들의 성음도 각양각색이다. 같은 이야기를 전혀 다른 목소리로 청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수련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목소리를 얻는 것은 아니다. 때론 성대가 상해서 도저히 소리를 못하는 수도 있다. 이를 성대가 부러졌다 혹은 목이 부러졌다고 한다. 바로 성대 결절이다. 공명이 제조가 있다오니 안 될 때는 소나무로 올라가요. 너무 안 되니까. 옛날 목이 안 나오니까. 그래갖고는 눈을 감고 손을 놔버려요. 죽으려고. 몇 번 그랬네, 몇 번. 목을 다쳤을 때 그 상청이 안 나오니까 제가 혼자 연습을 하면서 이 상청을 어떻게 해서 나오게 해야 될까. 근데 많이 해야 나오겠지만 방법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이 상청이 문이 닫았었을 때 가성과 통성식으로 이용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좀 있더라고요. 목이 부러지면 소리를 포기하고 고수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근대 오명창 중 한 사람인 정정열의 경우도 그랬다.
그는 한때 목이 부러져 소리가 나지 않자 몇 번이고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각고의 노력 끝에 소리를 얻어 정정렬은 마침내 국창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성대가 이렇게 적절하게 굳은 살이 생긴 다음에 굳은 살 위에 굳은 살도 이렇게 점막으로 덮이기 때문에 굳은 살 위에 적절하게 점막층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것이 보면 소리가 꺾였다가 다시 나는 것이죠. 과거 어려웠던 시절 소리 공부 중에 병이 생기면 똥물을 마셨다는 얘기가 전설처럼 전해진다. 이재영 씨도 똥물을 마셨던 경험이 있다. 산 속에서 공부할 때 그게 막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하면 막 뼈 마디마디가 아프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목에 도움된다기보다는 그 뼈가 아팠을 때 그걸 한 그릇씩 먹고 자고 일어나면 아주 개운하거든요. 박동진 명창도 산 공부 중에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펴내기도 했다. 이 책엔 부친이 가져다준 똥물을 마시고 건강을 회복했던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동의보감 인중황편엔 똥물을 만드는 방법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똥물을 만들려면 먼저 대나무를 2마디 크기로 잘라 끝을 날카롭게 자른다. 그런 다음 대나무 껍질을 벗겨낸다. 왜 대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기십니까? 대나무 껍질을 벗겨야만이 똥물이 속으로 잘 스며들기 위해서 껍질을 벗기고 있습니다. 준비된 대나무 통에 감초를 넣고 밀봉한 다음 인분 속에 서너 달 정도 넣어두면 된다.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약 1, 2주일 동안 대통을 물에 담궜다가 그 내용물을 복용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인체의 전신에 작용해서 어혈을 제거해주고 또 염증을 제거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감초라는 약이 한의학에서 염증 제거와 그 다음에 소염 효과 그거를 나타내는 아주 뛰어난 약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런 또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정권진 명창은 목 구성을 높이기 위해 쑥뜸요법을 애용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소리 통성을 내기 위해서는 그냥 힘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얼굴도 붓고 배도 붓고 그러고 이제 그런 힘찬 소리를 하기 위해서는 따로 단전의 힘을 또 얻어야 줘요. 단전의 힘을 따로 별도로. 그러니까 아침에 나는 쑥불을 많이 떴어요. 쑥불을 단전 배꼽 밑에다가 쑥불을 따가지고 이제 그 뜨거운 것을 아랫배에다 힘을 주고 참다고 말이야. 막 단전 몇 군데다가 쑥불을 막 직접 막 뜨시고 또 뭐 몇 군데 발목 이런 곳에 그냥 뭐 지글지글 쑥불이 타들어가는 것을 그걸 그냥 참으시면서 배심을 이제 얻기 위한 하나의 이제 단련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숯불을 대충 뜨시면 되지. 그렇게 살을 막 태워가면서 까지 그렇게 소리 연습하시기 위해서 좀 그런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처럼 과거 소리꾼들은 마땅한 치료약이 없어 인분에 의지하거나 자기 몸을 태우면서까지 득음이라는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